전성태의 소를 줍다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앞서서 배경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이 소를 줍다라는 소설의 배경은 1970년대 농촌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목에서 벌써 소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은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까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좀 더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자, 소는 쉽게 생각해서 소를 우리가 보통 어느 때 많이 볼까요?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보겠죠? 즉 소는 농사의 일손의 역할을 해주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촌 마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 마을이라 하면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마을이죠. 그렇다면 이 농사의 일손인 소는 가족의 생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가 굉장히 귀중하겠구나 까지 알고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소는 집으로 데려다 놓을 거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니께 정붙이지 말어라잉.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 벌써 뭐가 나오죠? 사투리. 사투리 나오면 뭐다? 향토적이다. 까지 알 수 있고요. 나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소설은 1인칭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자, 1인칭의 특징은 뭘까요? 서술이 굉장히 주관적이다. 내가 느끼고 보고 들은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으로밖에 이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미리 파악하고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런데 그게 어디 말처럼 되는 일인가? 아침 저녁으로 나는 꼴을 베어 나르고 자, 꼴이 뭘까요? 말이나 소에게 먹이는 풀을 말한대요. 오후에는 소를 몰아 풀을 뜯겼다. 아버지는 그런 내 행동을 못마땅해 했다. 왜 못마땅해 해요? 왜 못마땅해 하는지 바로 뒤에 나오니까 마저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밑줄을 쳐주시고 자, 다음 거 읽어볼게요. 그걸 두고 소 궁둥이에다가 꼴 던지는 격이라고 하는겨. 소가 널 주인으로 모실성 싶으냐? 라고 얘기해요. 자, 소 궁둥이에다가 꼴 던지는 격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못마땅해 하셨겠구나. 그럼 이 소 궁둥이에다가 꼴 던지는 격은 무슨 말이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즉, 너가 아무리 열심히 보살펴봤자 아침 저녁으로 꼴도 베어 나르고 풀도 뜯겨봤자 어차피 소는 따로 주인이 있어. 그래서 너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노력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이 소 궁둥이에다가 꼴 던지는 격이라고 비유해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 어떤 걸 비유한 거죠? 노력해봐야 노력해도 보람이 없을 거다. 를 비유했다. 그래서 이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못마땅해 하신 것까지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소를 열심히 돌보는 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지만 근 한 달이 지났는데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소는 점차 기력을 회복해 제법 살이 올랐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매운 눈은 퍽 부드러워지고 가끔 당신이 직접 고구마 줄기를 뜯어다가 지게로 부려놓는 일도 생겼다. 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매운 눈. 이 매운 눈이 뭘까요? 위에서 얘기했던 아버지가 못마땅해 했다고 했죠? 내 행동을 되게 좋지 않은 눈으로 보셨어요. 못마땅한 눈, 즉 매운 눈으로 보셨는데 그게 이제 퍽 부드러워졌다네? 매운 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지금 분위기가 전환됐죠? 가끔 당신이, 이 당신은 누굴까요? 너 할 때 그 당신? 아니고요. 이 당신은 아버지가 되겠네요. 아버지가 직접 고구마 줄기까지 뜯어다가 지게로 부려놓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아버지도 소의 마음이 좀 같다. 그래서 함께 돌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게라는 단어 또 주목해 볼게요. 아까 사투리가 향토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게 같은 어떠한 향토적인 시어 또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필기를 해주시고요. 자, 마저 한 번 더 볼게요. 내버리기 아까워서 소나 먹이는 거예요. 나는 매일 이부자리 속에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를 드렸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한시도 가시지 않았다. 왜 조마조마하죠? 주인이 나타나서 소를 가져가 버릴까봐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소랑 정을 붙였는데 홀라당 가져가 버릴까봐 나는 조마조마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도 아주 간단하죠.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소에게 관심을 가지는 아버지와 함께 정성껏 돌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볼게요. 이유 아버지는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요런 슬금슬금을 이 색깔로 표시할게요. 슬금슬금은 무슨 어라고 하죠? 음성상징어인데 음성상징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의태어, 의성어.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이 소설에서 의태어, 의성어 둘 다 나오게 되는데 하나씩 찾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드려요. 자, 의태어가 뭐였죠? 어떠한 상태를 흉내내는 말이었어요. 의성어는 뭐 사람과 사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음성을 흉내내는 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둘게요. 자, 그래서 슬금슬금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슬금슬금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태어가 된다. 자, 여기 의태어가 쓰였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의태어. 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왔다. 아침마다 쇳골 배라고 불러 깨우질 않나. 송아지 벤소를 풀도 안 좋은 방죽으로만 물고 다닌다고 역정을 냈다. 방죽이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독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물을 쓰는 것은 말도 말고, 자, 여물, 소가 먹는 마른 집 같은 거, 읍내에서 사료까지 져서 날랐대요. 아버지가 그럴수록 나는 왠지 내 자리를 빼앗긴 듯 맥이 풀렸다. 근데 이 맥이 풀렸다가 마이너스는 아니죠. 플러스죠. 뭔 소리냐면 처음에는 내가 소를 돌보는 걸 못마땅히 하셨지만 이제는 나보다 더 챙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정성껏 소를 돌보는 아버지. 어쩌면 이제 나보다 더 열심히 소를 돌봐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죠. 마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마당에 큰 썰매 같은 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쟁기질 뒤 마른 썰매질에 쓰는 끝슬쿠라는 농기구였다.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기서 끝슬쿠라는 게 검색을 해도 사진이 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소입니다. 네, 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좀 이런 쟁이 같은 거를 뒤에 메고 다니잖아요. 이 쟁기질, 이런 거를 이제 쟁기질이라고 합니다. 이 쟁기질. 그리고 이 뒤에 뭔가 흙덩이를 부수는 썰애라고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 사진을 찾게 되면 한 번 더 첨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쟁기질이라 쓰지 말고 나중에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끝슬크라는 농기구가 있는데 그 위에 맷돌이 올라가 있어서 나는 이해하게 생각했대요. 아버지, 저게 뭐여? 니도 어디 가지 말고 저기 올라타라. 소 쟁기질 연습시킬 거요. 아버지는 끝슬크에서 썰애발을 뽑아내고 그 소 뒤에다가 쟁기처럼 달았다. 제가 그래서 찾아본 게 요거가 썰애발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쟁기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로부터 한 닷새를 아버지는 온 동네 골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소를 몰았다. 소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기르고 훈련시키고 있는 아버지의 정성을 말한다. 여기도 빗줄을 쳐볼까요? 아버지의 정성. 물론 나도 그 흑썰매 같은 끝슬쿠 위에 타야 했다. 이랴 이랴 이런 식으로. 날이 갈수록 아버지는 끝슬쿠를 점점 무겁게 했다. 왜? 훈련시키려고. 나흘째에는 동네 아이들까지 태웠어, 아싸리. 오쟁이가 저희 집 앞에서 뾰루통하게 서 있는 모습은 참 쌤통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소에게 쟁기질을 연습시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는 꼭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한 판을 또 다시 읽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둔 것만 쏙쏙 읽어도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럭저럭 석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소가 간 곳이 없었다. 소가 뭘 가라? 아까 그 쟁기질한 거, 쟁기질을 한 곳이 없었대. 원래 평소 같으면 쟁기질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없대. 분위기가 순식간에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대. 지금 평소와 다름이 느껴지죠?
평소와 다름이 느껴져요? 아,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평소에 평화롭게 있었던 그 일상 속에서 갑자기 뭐가 안 보이거나 없어지면 당황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없어졌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그게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기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떠니? 어머니가 계시네.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있어. 툇마루가 뭘까요? 방과 마당 사이에 좋은 마루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말로만 들으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그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앉아 계셨나봐요. 여기 문 있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어. 아, 한숨 또 마이너스다. 예감이 심상치 않았다. 아주 그냥 대놓고 짐작을 해주네요. 소 주인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쳐주시고 소 주인의 등장을 암시한다. 오케이. 소 주인이 나타났다.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오려면 진작 오지. 이제서야 올 거면 또 뭐라냐. 왜? 이제 지금 정 다 들었는데. 어머니는 뛰쳐나가려는 내 손을 끌어잡았다. 나는 칭얼칭얼 울기 시작했다. 이 칭얼칭얼은 무엇일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의태어랑 의성어 중에 어떤 거에 속할까요? 위로 잠깐 옮길게요. 칭얼칭얼 좀 이렇게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상태나 움직임일까? 아니면 음성일까? 음성이죠. 내가 소리를 내는 거. 그거를 흉내낸 말이기 때문에 의성어가 되겠다. 칭얼칭얼의 밑줄 긋고 의성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울지 마라. 원래 그러자고 들인 소 아니었냐. 자, 나를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적어주세요. 어머니의 위로. 그래놓고 어머니는 또 한숨이었다. 어머님도 속상한 거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에는 소 주인이 나타나 버렸다. 그래서 나는 슬픔에 빠졌고 그걸 어머니가 위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야가 소 좀 보겠다고 학교도 안 가고 요래 삐뜩삐득 따라 안 오요. 오메, 그란 게 네가 강에서 소를 건진 개구나. 너가 소를 건진 개구나. 영 슬겁게 생겼네. 슬겁게 뭐야? 슬프게 아닙니다. 아이고. 슬프게 아니고 정겹게? 뭐 정이 많게? 정이 많게 생겼네. 아주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한테 정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요놈이 고만 정을 줘갖고 밤낮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이러면서 약간 아주머니의 동정을 이끌어내죠. 왜? 소를 사고 싶다는 마음을 넌지시 이렇게 동정표를 내밀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밑줄을 한번 칠게요. 이 아버지의 발언의 속뜻은 무엇이냐? 소를 사고 싶은 인 거죠. 그렇게 말한 아버지는 정말 짠하고 속상한 눈빛으로, 짠하고는 뭐죠? 정말 불쌍하다 이런 속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즉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타깝고 속상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자 갑자기 나는 눈물이 찔찔 나기 시작했다. 또 눈물이 찔찔 난대. 이 삐득삐득도 그렇고 눈물이 그냥 나지 않아. 찔찔 나. 즉 의태어죠. 왜? 운다는 그 행동을 흉내낸 말이니까. 삐득삐득 따라 안 온대. 얘도 행동을 따라한 말이니까 의태어죠. 나는 점점 콧물까지 삼키며 서럽게 울어버렸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안댁이 어쩔 줄 몰라 했다. 안댁 누구죠?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그래서 허허, 넌 부담스럽게. 자, 이제 왜 부담스러워? 아는 거야. 얘네가 사고 싶어서 이러나 보다,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뚝 못 그치냐 이러면서 아버지는 거칠한 손바닥으로 내 낯을 훔쳤다. 내 얼굴을 이렇게 쓸어내려줬어요. 안댁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돌아왔어. 내 손에 뭔가를 덥석 쥐어주었다. 뭐였어? 1,000원짜리 한 장이었다. 자, 소는 실패했어. 소를 위한 1차 시도. 소를 사기 위한 시도가 좌절되었다. 실패했다. 자, 공책 사서 써라잉.
아따 뭘 이런 걸 주고 그란데요. 애 버는 나빠지게. 아버지와 나는 소득이 없이 그냥 마을을 걸어 나왔다. 장터에서 아버지는 짜장면을 사주었다. 장터, 시장이 열린 곳. 그래서 짜장면을 사주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뭐죠? 결국에는 소 주인이 나타나서 그러면 소를 사야겠다 하고 찾아갔는데 그냥 소를 얻지 못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틀 뒤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어디 나가셨나봐요. 자, 점심 드시고 가셨는디 금방 오겠냐? 어머니가 찐 고구마를 내놓으며 말했다. 자, 고구마도 좀 상당히 향토스러운 시어겠네요. 소 꼭 사온다고 했지? 자, 어디 갔어요? 아버지? 소 사러 갔나 보다. 소를 사러 간 아버지. 그랄라고 갔다만 오쟁이 아버지가 따라 나섰으니까 잘 안 되겠냐? 자, 잘 안 되겠냐? 잘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양반이 그래도 흥정 붙이는 데는 너그 아버지보다 나아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오쟁이 아버지라는 새로운 인물은 우리의 조력자로 등장을 하였구나. 자, 해가 설핏 기울고 형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에서 뭔가 달라. 지금 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 마이너스 분위기 나와. 나는 형과 함께 동구 밖까지, 동네의 방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네 밖까지 서너 차례나 3-4번이나 들락날락했다. 왜? 초조해서 불안해서 아버지 언제 오시나 왔다 갔다 이러한 초조한 마음이 드러나는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긴 버스에 못 태운게 소를 걸켜오자면 늦을 거네잉. 제가 지금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읽는 이유는 사투리가 이제 조금 편치 않아서 네. 그래서 하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 그래 버스에 어차피 못 태우니까 소를 좀 이렇게 끌고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겠지?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어요. 왜? 똑같이 초조해서. 지금 계속 초조해요. 그래서 위안이나 삼자고 나는 3-4번 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계속 말하고 있지만 초조한 마음을 보이고 있다. 어머니가 저녁상을 밀어주었지만 우리는 뜨는 둥 마는 둥 했다. 왜? 아빠 기다리느라고. 아빠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계속 초조해서. 밥도 못 먹어.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번만 저 정리할게요. 소를 사러 간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나. 필기 꼭 해주시고요. 자,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언제야? 달빛이 환할 때야. 아이고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 달빛이 드리웠어? 지금 시간적 배경 언젠가요? 밤입니다. 왜 하필 또 밤이야? 마이너스에서 밤이 나왔다면 어떠한 좋은 스토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전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그런지 뒤에도 보겠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살인문을 들어서는 아버지를 보며 우선 나는 소 고삐가 들렸는지 살펴보았다. 소 이 고삐? 목줄이라고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손에 목줄이 걸려있나? 뒤에 소가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나왔다. 그러나 또 반대되겠구나. 소고삐가 들렸나 봤는데 그러나 나왔네. 소고삐가 없나 보다. 달빛 아래선 아버지는 맨손이었다. 근데 또 아니래. 아니다? 겨드랑이에는 얘의 그 종이꾸러미가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다. 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상태에 대한 거니까 달랑달랑은 역시 의 대어가 되었네요. 아버지는 종이꾸러미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감나무 밑으로 걸어가 통나무처럼 털썩 주저앉았다. 그냥 주저앉는 것도 아니야. 통나무처럼. 이렇게 직접까지 비유하면서 어때 지금 심정이 아빠가? 아주 허탈한 심정. 허탈함.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들고 온 종이꾸러미 뭔지 확인해봐야 되니까 나는 얼른 종이꾸러미부터 풀어헤쳤다. 돈다발을 확인해야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종이꾸러미에는 차갑고 물컹한 고깃덩이가 나왔다. 웜에 소를 잡아부르는갑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소리쳤는데 형이 내뜸 내 뒤통수를 콕 쥐어박았다. 아버지가 꺽꺽 울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와중에? 아니 키우던 소를 사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고기로 해체시킨 거야? 라고 순수한 마음에 내뱉어 버리죠. 아버지가 옆에서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아주 그냥 주관적으로 나왔다. 순수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네요. 그 집구석도 한심하더란 말이지. 그 소 없으면 농사고 뭐고 못 먹고 산대. 웜에! 라고 해요.
즉, 왜 소를 못 산 거야? 이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사서 고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야. 그 집에서 지금 아까 제가 배경을 처음 설명드렸듯이 소가 농사의 일손이다 보니까 이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고 그럼 우리 생계가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정황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집의 사정 때문에 소를 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를 결국에 못 데리고 왔죠. 그 집 사정 때문에 아까 제가 소를 사러 갔는데 실패했죠. 소를 사기 위한 시도가 저절됐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왜? 아버지가 이 소라는 동물에게 정이 많이 가 있어서 어떻게든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그게 잘 안 돼서 고깃덩이라도 사오신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키우던 소가 고깃덩이는 아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이 고깃덩이를 사온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즉, 그 집 소를 데리고 와서 우리 소로 하려 했지만 실패해서 우리만의 소를 데리고 왔다. 즉, 이 고기가 우리 집의 소 자리를 채워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갈래랑 이런 거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옆쪽에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래입니다. 자, 배경이 1970년대, 즉 일제강점기에서 현재 사이에 들어가는 시대가 배경이기 때문에 현대소설이다. 현대소설이다. 그리고 단편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이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뭔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성격, 향토적. 어떤 부분에서 향토적이라 느끼죠? 사투리. 그리고 지게 같은, 여물 이런 것 같은 시어들, 어떠한 향토적인 시어들이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해학적이다. 제가 계속해서 의태어, 의성어, 그냥 우는 것도 아닙니다. 찔찔 울거나 그냥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랑달랑 달려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해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의태어, 의성어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대사 자체도 몸에 소를 잡아부렸는갑다 이런 식으로 해학적으로 좀 말투를 하는 경향이 있었죠.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음 시점 중요하죠. 시점은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나라고 존재를 하죠. 나, 즉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즉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즉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주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말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거를 내가 받아들인 그 방식 그대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콜라가 객관적으로 정말 달달한 콜라인데 내가 단 거를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달다고 느껴지지 않았어. 그래서 이 콜라를 밍밍한 콜라라고 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성질을 띈다. 그래서 아까 이 나는 누구죠? 어린아이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네, 그리고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진 않을게요. 시간은 1970년대고요. 공간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측을 해본 바는 소가 중요한 농촌 시대다라는 것까지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제로 넘어갈게요. 주제. 무슨 소? 주워온 소. 주워온 소. 제가 이쁘게 쓰려고 늦게 쓰고 있는데 한 가족의 애정. 그죠? 자,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자, 계속 방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내세워서 흥미를 유발했다. 아까 이 주관적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특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방언을 사용했죠. 어떤 효과를 만들었죠? 친근함과 현장감을 살렸다. 이렇게 문학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투리, 지역 방언을 그대로 사용하면 향토적이다는 우리가 지금 공식으로 외우고 갈 거고요. 향토적인 걸로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느냐라고 하면 어떠한 생생한 현장감, 죄송합니다. 생생한 현장감, 그리고 어떠한 친근한 느낌, 사실적 이런 식으로 쭉 확장해서 기억을 해두고 가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근함, 현장감을 살린 이걸 얘기한 게 아까 언급했던 향토적인 성격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은 인물의 행동과 말이 해학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래서 성격이 해학적이다 라고 바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도 굳이 한번 써줄게요. 해학적. 좋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서 소를 줍다를 마무리할 건데요.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캡처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타이핑으로 텍스트로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